크리스마스 이브날 개장 2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산타는 우리 시장에 올까요? 최근 4,110선까지 올라가는 모습 속에 미장, 우리장, 산타랠리 시동을 걸곤 있는데요. 어제도 보여줬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 1,480원이라는 전고점까지 도달하고 있는 이 부담감이 다시 한번 호스피의 상단을 제약하진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산타가 되어줄 수 있을지 수급에 집중하는 하루 필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리마켓 시세의 움직임 체크해보시죠. 현재 보시면 삼성전자가 1% 가깝게 상승 움직임을 타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날아올랐고요. 최근 엔비디아를 둘러싸고 H200 내년 2월부터 중국 수출 허용과 관련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나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완전히 AI 내러티브의 강한 랠리 속에 오라클이나 다른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진 못했습니다. 선별적인 움직임 안에서 국내 시장 안에서의 반도체의 연속성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오늘 SK하이닉스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과연 거래가 될 수 있을지 투경 종목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확정됩니다. 이 내용 수급적으로 매우 중요하겠다는 점 정규장에서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지금 바이오 쪽으로는 알테오젠 0.5%의 상승, ABL 바이오 나란히 강보합권인데 탄력은 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이 두 종목 적극 매매하면서 로봇과 이 바이오 쪽으로 다시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 움직임 점검해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오늘도 2% 가깝게 상승하면서 조선주들의 다시 한번 랠리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요. 하나오션도 같이 따라가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1% 이상 올라가면서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는 확실히 테스트 소켓이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종목들 넘어가 보겠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4%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자율주행 SDB에 대한 기대감 끌어올리는 모습이고요. 이와 관련된 재료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오션도 6% 가깝게 상승하면서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나란히 조선 3사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발 호재로 마스가 프로젝트 다시 힘받는 모습인데요. 오늘 정규장까지의 연속성 중요하겠습니다. 다시 움직이고 있는 조방원 그리고 전력 종목들까지 주도주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움직임 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S&P 500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 안에서도 역시 산타랠리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본격적으로 성탄절 이브에 미장이 추가적으로 올라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발표됐던 미국의 3분기 GDP는 2분기 3.8%보다 훨씬 더 잘 나온 4% 이상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확인했습니다. 지표가 잘 나오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의 내용으로 소비가 견고하다라는 내용을 받아들면서 미국의 3분의 2 경기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쪽이 탄탄하다는 데 힘 받아가며 증시 상승이 나왔고요. 다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 계속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표가 잘 나오면서 사실 1월에 금리 동결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 상황이고요. 반대로 인하 확률은 살짝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최근에 약세 움직임 나타내면서 97레벨대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용을 감안해 봤을 때 연준의 금리 인하는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새 연준 의장과 관련해 1월에 지명에 대한 기대감과 경계감이 같이 작용되고 있는 자리. 금리 인하 사이클이 여전히 힘을 받아간다면 원자재 가격에 베팅하는 수요는 계속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에 비트코인, 대표적인 이 위험 자산으로 꼽히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좀 답답한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88,000원, 88,000달러 아래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면 말씀드렸던 원자재 가격의 랠리 움직임 이어지면서 금 가격, 은 가격, 구리 모두 다 사상 최고치 행진 보였고요. 백금 그리고 뒤따라가는 팔라듐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LNG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간밤에 9%의 급등을 나타냈다는 점 지켜보셔야겠고요. 구리 가격의 랠리도 계속되고 있죠.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 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략 자산으로 꼽게 되면서 산업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치를 더욱더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가격, 현금의 가치는 뚝뚝 떨어지는 가운데 주식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다만 우리 시장 안에서는 전체적인 우호적 환경에 있어서 조금 상단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인데요. 최근 달러 인덱스가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불확실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99에서 98 레벨대에서 뚝 떨어지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돈을 풀게 되면 달러는 뚝 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이 이 달러 강세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원화는 더 급격하게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이런 강달러의 뉴노멀 움직임에 힘을 더하며 원달러 환율이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480원을 뚫고 올라가며 8개월 내 최저치까지 올라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 어제도 이 움직임 속에 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자 코스피 지수는 4,117선에서의 움직임, 딱 상단이 막힌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직전 고점인 4,200까지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을까요? 지금 키움증권에서는 원화 가치의 급락 움직임 속에 외국인이 이번 주 들어서 22일, 23일 코스피 2조 원의 순매수를 보였다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원화 약세 수혜주 실적이 좋아질 거야 라는 것에 베팅하고 있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조선, 방산, 내년도까지 높은 환율이 뉴노멀 된다면 이렇게 수출주들은 원화 약세의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논리죠. 그래서 지금 움직임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원달러 환율 급등 때문에 훼손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키움증권은 보고 있고요. 지금 투자 아이디어로는 수출주, 지금 포트에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인바운드 소비와 연말 배당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은행, 지주, 자동차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강세 움직임 지속될지 여부 보셔야겠고요. 프리마켓 시세에서 지주사의 강세 움직임도 함께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원달러 환율은 1,481원의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강세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주사의 시세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3%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 한화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영풍, 두산, LS 다 같이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은 개별적인 재료로도 볼 수가 있겠죠. 로보틱스 지분 매각하게 되면서 SK 실트론 반도체 사업부를 강화시키려는 인수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 증권사에서 오늘 호평 나왔습니다. LS는 구리 가격 상승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잠시 후 전략도 체크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전장 사업과 관련된 M&A,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의 랠리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최근 테슬라의 FSD와 관련된 자율주행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 내년도에 또 하나의 미래 먹거리로 기대 포인트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자회사 하만을 통해서 하만을 2017년에 끌어안았죠. 그런 가운데 8년 만에 다시 인수를 재개하면서 이 독일의 기업 ADAS 사업부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전장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확보다라고 업계는 읽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ZF ADAS 이 사업부의 경우에는 글로벌 ADAS 스마트 카메라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시장 안에서 꽤나 높은 입지를 다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결국 이번 M&A를 통해서 삼성이 아다스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한 거다라고 업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로보틱스의 탄탄한 그 전 단계가 될 수 있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시장이죠. SDB 시장의 선도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올해 들어서 M&A를 추진하며 미래 먹거리로 냉난방 공조 시스템, 전장, 그리고 디지털 헬스, 로봇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어제 로봇 안에서는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날아올랐죠. 그런 가운데 지금 하만이 끌어안은 ADAS 이 사업부에 대한 재평가가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HL 만도가 아다스 시장에서는 꽤나 입지가 높았던 상황입니다. 프리마켓 시세에서 움직이는 쪽 점검합니다. 지금 퓨런티어가 상승률로 봤을 때 강하네요. 9% 가깝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면서 최근 들어서 61선까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의 강세 연속성 잠시 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칩셋미더도 5%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움직임 속에 삼성전자의 재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반영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여쭤보도록 하죠.
네, 리포트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오늘 조선주와 관련된 리포트를 제시했는데요. 어제 나왔던 반가운 재료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매수보다는 좀 장기적 관점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신형 호위함 조선소 선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제 이 내용이 전해지게 되면서 12월 다시 한번 조선주의 신고가 랠리를 자극하고 있는 호재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전략 측면에서 봤을 때 함정 건조, 지금 장기적으로 한국의 조선소 협력이 커지는 건 분명하다. 다만 이와 관련돼서 협력을 위해서는 미국의 법안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건조 제약이 현재는 있다는 점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선소 상황에 따라서 설비 투자 확대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죠. 물론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안고 있는 한화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콕 집어서 협력 확대에 대해서 자극적인 멘트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렇게 현실적인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는 다소 긴 호흡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르고 있는 프리마켓 예상호가 모두 오르는 조선주들에 대한 전략 잠시 후 체크하겠습니다. 이 종목 왜 움직일까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꿈틀대는 종목들 재료 모아봤습니다. 구리 가격의 사상 최고치 행진, 공급은 계속 쇼티지고요. 수요 자체는 올해도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로 크게 늘었는데 이 기조가 2030년까지 지속된다고 봤고요. 낮은 가격 민감도 때문에 가격이 구리 가격 올라도 데이터 센터 쪽에서 원재료 부담을 느끼면서 수요를 줄일 가능성은 없다고 이렇게 메리츠증권에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요 계속된다라고 보는 움직임. 지금 풍산의 움직임 먼저 체크해 볼까요? 지금 2%의 상승 움직임으로 예상 호가 탄력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은 간밤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금, 은 강세 움직임에 뒤따라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 움직임 계속되면 업사이드는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 움직임 보셔야겠네요. 전선주들까지 봤습니다. 엔캠도 급등하는데요.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공시 나왔고요. 중국의 배터리 소재 업체의 이 출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끌어안게 됐다라는 내용 전해졌습니다. 두 자릿수의 급등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략 잠시 후 시간 허락한다면 여쭤보고요. 두산은 말씀드렸던 SK 실트론 인수를 위해서 로보틱스 팔아서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며 150만 원 보고 있습니다. 두산 현재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리 옮겨서 전략 구체적으로 들어봅니다. 네, 예상호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4,137선 0.5%가량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도 0.5%가량의 오름세로 크리스마스 이브 나란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네요. 김태성 ISF 본부장, 이조 SP인베스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산타를 찾아 헤매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 네. 환율이 지금 계속 발목을 잡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산다에 우리는 안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조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비중 늘리긴 아쉬운 건지 어제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담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의 연속성 질문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도체, 특히나 반도체 IT 투톱은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반도체 소부장과 그 외의 이제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극히 지금 수급의 이동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반도체 투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고자 하신 분들은 지금 타이밍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천천히 모아가신다 생각을 하시고 언제든지 저는 종가에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장비단에서는 한미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고 그 외의 종목군에서는
입장에서는 소재를 조금 더 우선시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오늘 엔비디아의 급등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포인트였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시선도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시선 쏠림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좀 큰 그림으로 본다면 저는 역시나 소재 쪽에 요새는 좀 많이 힘을 주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하나 머티리얼즈를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두산 여쭤볼까요? 지금 네. 반도체 사업 강화에 포커스를 맞춰서 단기간에 좀 빠진 이 구간 안에 지금 베팅을 해야 될 때인 건지 오늘 두산 로보틱스는 지분 매각 소식에 또 빠지고 있어서 두산에 대한 전략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가장 우려했었던 건 자금 조달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였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두산이 SK 실트론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가장 큰 걱정은 뭐였냐면 그러면 지금 두산의 현금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SK 실트론의 몸값을 채우려면 우리한테 또 돈을 달라 그러는 것 아니야 라는 부담 때문에 주가가 다른 기업들 대비 조정이 조금 먼저 나왔는데 그 부분을 지금 확실하게 좀 해소시켜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또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엔 지금 두산도 한 다리만 걸쳐놓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 완전하게 반도체 쪽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시키려는 이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라 저는 두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있으신 분들이야 이제 수익을 즐기시면 될 것 같고 없으신 분들은 이제 두 번에 나눠 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냐면 미국 증시도 거래량이 되게 한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수치만 놓고 보면 전략 후강으로 굉장히 강하게 끝났구나라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단일 거래량으로 보면 하루 거래량이 굉장히 한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변수에 맞춰서 최대한 좀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주호 본부장님께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테슬라로 퓨런티어가 한 달간 한 30%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장 개화 기대감은 분명해 보여요. 근데 삼성이 이번에 전장 사업 키운다. 이 내용 받고 오늘 퓨런티어가 호가상으로 8%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율주행도 오늘 본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최근에 좀 변동성이 나왔는데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자율주행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HL만도라던가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이미 로보 모멘텀으로 좀 상승이 나왔지만 그 외의 자율주행주들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이 낮은 퓨런티어 중심으로 좀 변동성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외에 저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을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중심으로 자율주행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는 라이더 센서인데 현대차 그룹은 이제 카메라 모듈이랑 라이더 센서랑 레이더랑 다 조합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삼성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SDV, 소프트웨어 중심차와 관련된 전장이라던가 이런 사업으로 집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거는 나눠서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자율주행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소식은 오히려 섹터 전반적인 수급을 좀 불러올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저는 MC넥스라는 기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MC넥스가 지금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이라던가 그다음에 생체 인식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사업도 하고 있지만은 자율주행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이번에 내년에 출시될 갤럭시 S26에 MC넥스가 카메라 모듈 삼성전자 공급망으로 합류했기 때문에 이와 연결고리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넥스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이주호 본부장님이 또 HD 현대 마린 엔진도 제공약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잠시 후에 조선주 움직임 보면서 시장문 열리고 구체적인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시장문 엽니다.